네, 뉴욕 증시 결국에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이 부진한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9월 저조한 수익률이 되풀이 되나? 7거래일 연속 하락. 이제 이 7거래일 연속 하락은 이제 나스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나스닥하고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네네. 그게 이제 2016년 11월 이후에 나스닥은 처음으로 나왔다. 연속 하락이요. 예. 그리고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2018년 이후에 이제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만큼 장기적으로 지금 반등 한번 나오지 못하고 그러네요.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잭슨홀 연설한 이후에 이제 매도거에 나온 물량을 연도별로 이제 정리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이제 이 잭슨홀 연설 이후에 매도가 나온 이 한 해가 올해가 지금 되고 있다. 입김이 제일 셌군요.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9월달 수익률이 역대로 저조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렇군요. 올해도 그런 것이 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월 초에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한 4% 가까이의 하락이 지금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이벤트가 지금 앞으로도 좀 더 많은데 그 이벤트가 하나씩 지나가게 되면서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속도감이 붙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제지표 관련돼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ISM 이제 이 비제조 서비스업 이 PMI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전월 대비 좀 잘 나온 부분이 있었었고 컨센서스 대비도 좀 잘 나온 부분이 있게 되면서 역시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탄탄하다. 금리 인상이 딱 좋다. 뭐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이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 여유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되새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용 추세 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 추세 지표도 전월 대비 이제 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러한 고용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더욱더 높여주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상이 더욱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을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었는데 그것이 75bp에 대한 인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뭐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는 3.25%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말까지 캐나다 금리가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캐나다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이제 속도감 있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은 사실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CPI가 계속적으로 높게 이제 유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CPI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다소 있는다 하더라도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쪽에 더 무게가 지금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8일에 있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75bp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거의 글로벌 공통이네요. 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10bp 이상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올라갔죠. 3.341까지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인상이 나오게 되면서 3.5% 정도 이제 이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9월 금리 인상 75bp에 대한 확률이 50%까지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72%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점은 11월 달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11월, 거기서 50bp에 대한 인상의 확률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세게 올리네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연준이 매파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8일날 있게 될 거니까 거기서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한지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금리를 좀 세게 올리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런 미국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이런 데 언급되면서 또 유럽은 또 에너지 대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또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아이러니한 건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빠졌어요. 오르지 않고요. 빠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차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레벨에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 유럽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상당히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유로존의 이 경제가 올 겨울에 고점 대비 1%포인트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CNBC에서는 이제 독일의 가스 대기업인 이 유니퍼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막은 러시아 결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최악의 이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최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만약 그렇게 돼서 정말 이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일부 저희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은 최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한 2개월 반, 2개월 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경제 침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환율적으로 많은 부분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랑 이제 달러랑 관련돼서 페러티는 이미 깨진 지가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0.99가 깨졌어요. 장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로 약세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심화가 되게 되고 거꾸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강화가 더욱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외 환율에서도 이제 원달러 관련돼서 1,377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아침부터 이제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70원, 이제 뭐 1,380원, 나아가서 1,400원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돌림이 확실히 있기 전까지는 주가 지수에 대한 반등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담감을 계속 안게 만드는 그런 환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좀 자세하게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형 기술주들이 좋지 못했어요. 금리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팡 관련돼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야후 파이낸스를 보게 되니까 이 마타나가 이제 팡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조합이군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가 빠지게 되고요. 그 빈 자리에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조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마타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도 부담입니다. 네, 한 1%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쵸. 그냥 뭐 일반적인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국내 반도체 이제 이 업체인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죠. 썩 좋지 못한 흐름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나마 강했던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IRA 법안 관련돼서 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GM 관련돼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침투율을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25년도까지 원래는 침투율을 1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20%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가 빠르게 더 그렇죠. 많이 팔린다는 것을 네. 의미를 하게 될 거고 네. 관련돼서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GM이 큰 수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진 못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GM 같은 경우에도 1% 내외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쪽으로는 그나마 수급이 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도 상당히 강했죠. 좋았었는데 네. 이것은 조금 선반영이 된 부분이 국내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나솔루션이 우선 강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상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RA 법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봤을 때는 오늘 뭐 국내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준비하셨는데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아모그린텍과 한화솔루션. 하나씩 좀 빨리빨리 보죠. 네, 아모그린텍은 테슬라라든지 GM 관련돼서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수혜를 보게 되면은 생산량이 결국은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자동 소재라고 해서 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GM 전기차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 자체에 대한 매출액이 더욱더 증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고효율 자동 소재를 보게 되었을 때 이 물량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었었는데 네. 단가도 역시나 더욱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반기 때 이 사업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6,000원대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가 일부 조정이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8,000원권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어제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도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차관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태양광 한화솔루션은 어떻습니까?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사는 이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수급이 좋군요. 어제 기관이 사실 60만 주 가까이 매수를 네네.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수급적인 모멘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태양광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2분기 때 이제 모듈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은 5.7불 정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7월이나 8월 달 보게 되면은 이미 7불이 넘어가는 이런 모듈 평균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도 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실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65,000원까지도 이제 네네.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짧게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모그린텍 18,000원 이상, 그리고 하나솔루션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